불면증의 고통과 위험성. 밤마다 눈을 감고도 잠들지 못한 채 시계를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하루를 성실히 살아낸 보상으로 달콤한 휴식을 누려야 할 시간. 그런데도 몸은 무겁고 마음은 뒤숭숭해 잠은 멀리 도망가 버리는 경험.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잠이 줄었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어 잠이 얕아진 것만이 아닙니다. 불면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질환이자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단순히 피곤하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밤새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면 심장이 과로 상태에 머물게 되고 그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잠을 못 자는 문제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불면은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한 아침,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의욕이 줄어들고 오늘도 어떻게 버틸까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불안이 심해지며 사회적 관계마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불면증을 겪던 분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함께 경험한다고 합니다. 사례 하나를 떠올려 볼까요? 70대 중반의 박할머니는 몇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잠이 줄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새벽이면 한두 번씩 깨서 다시 뒤척이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낮에는 졸음 때문에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놀러와도 예전처럼 웃어줄 여유가 없어졌죠. 병원을 찾은 결과 불면이 우울감과 체력, 저하를 동시에 불러온 악순환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면은 개인의 삶의 질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도 쉽게 약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면 당장은 잠이 드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약 없이는 못 잔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면 마음은 더욱 불안해져 불면의 고리를 끊기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돌봐야 할 건강 신호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할 때 비로소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박할머니의 경우도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몸과 마음을 차분히 이완시키는 작은 습관을 더하면서 조금씩 잠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잠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깨달으신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숙면은 사치가 아닐까? 어차피 나이 들면 잠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깊은 잠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고 적절한 관리법을 실천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불면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평온한 밤을 맞이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뒤척이며 답답해하는 분들께 작은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향기 하나가 바꾸는 밤. 불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면 혹시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은 빠른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나 의존성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가만히 참자니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기 때문이죠. 이럴 때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 중 하나가 바로 향기입니다. 사람의 후각은 다른 감각보다도 훨씬 직접적으로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향기를 맡으면 단순히 좋은 냄새라고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뇌 속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까지 바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은은한 꽃향기나 풀냄새를 맡으면 순간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원리를 잘 활용하면 불면으로 지친 우리 몸과 마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숙면을 돕는 향기로 많이 알려진 것이 라벤더입니다. 라벤더 향은 수백 년 전부터 유럽에서 불안을 가라앉히고 잠을 돕는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라벤더 향을 맡으면 뇌파가 안정되고 긴장이 완화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는 라벤더 향을 맡으며 잠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깊은 수면 단계에 더 오래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향은 캐모마일입니다.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시며 향을 맡으면 몸이 이완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캐모마일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 불안감으로 뒤척이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60대 초반의 이 선생님은 몇 년 전부터 퇴직 후 불면에 시달리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와 함께 밤마다 잡생각이 떠올라 쉽게 잠들지 못했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기도 했지만 오래 먹는 것이 두려워 자연적인 방법을 찾던 중 라벤더 오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전 베개 모서리에 라벤더 향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두고 눈을 감으며 은은한 향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지나자 잠드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향기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줄 몰랐다는 것이 이 선생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향기의 힘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을 억지로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잠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도록 돕는 것이죠. 마치 어린 시절 엄마 품에서 들었던 자장가처럼 향기는 조용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수면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로마 디퓨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침실에 작은 디퓨저를 두고 은은한 향이 방 안에 퍼지게 해보세요. 또는 따뜻한 물에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족욕을 하면서 향을 맡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베개나 손수건에 살짝 뿌려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향기에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라벤더 향이 오히려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캐모마일 향보다 레몬밤 같은 상쾌한 향에 더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좋아하는 향기를 찾는 것입니다. 향을 맡았을 때 숨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맞는 향기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향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수면을 돕는 보조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향기를 맡는다고 해서 모든 불면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긴장을 풀고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습관처럼 이어가면 몸은 점점 이 향기를 맡으면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향기가 있으신가요? 그 향기를 잠들기 전에 작은 의식처럼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은은한 향기가 이불 속으로 스며들 때 하루의 피로와 걱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며 따뜻한 밤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향기 하나가 여러분의 잠 못 이루던 밤을 조금씩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적용법. 잠이 들기 전 우리는 흔히 그냥 누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고 몸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로 굳어 있어 누워만 있다고 쉽게 잠들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단 몇 분의 작은 준비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혈자리 지압과 발 관리입니다. 우리 몸에는 잠을 돕는 중요한 경혈이 손목과 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해주면 긴장이 풀리고 뇌가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먼저 손목의 안면혈 지압법을 소개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뒤 손목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손목 안쪽에 가로로 난 주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 주름 바로 위, 손바닥 중앙선과 맞닿는 지점이 바로 안면혈입니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힘을 세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뻐근하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15초 정도 천천히 원을 그리듯 지압하면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리듬을 유지해보세요.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몸이 차츰 이완되며 잠들 준비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발 관리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하고 걸어 다니느라 지친 발을 잠들기 전 가볍게 돌보는 것만으로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족욕입니다. 따뜻한 물을 준비해 발목까지 담근 채 10분 정도만 앉아 계세요.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발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풀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향기와 따뜻함이 어우러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족욕이 어렵다면 발 지압을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발바닥 중앙에는 용천혈이라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발가락을 살짝 구부리면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부위를 손가락이나 지압봉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면 피로가 풀리고 몸이 차츰 안정됩니다. 특히 밤에 다리에 자주 쥐가 나거나 발이 시린 분들은 이 지압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50대 중반의 최 씨는 직장에서 퇴근하면 항상 발이 퉁퉁 붓고 밤에도 종종 뒤척였습니다.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잠들기 전 족욕을 시작했는데 처음 며칠은 그게 뭐가 다르겠어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밤에 몸이 한결 편안해져 잠이 빨리 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은 족욕이 최 씨의 잠들기 전 작은 의식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15초의 짧은 손목 지압, 5분의 발 마사지, 10분의 족욕 중 자신에게 맞는 것 하나만 선택해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몸은 금세 이 동작이 끝나면 이제 잠잘 시간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작은 습관을 호흡과 함께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압이나 족욕을 하는 동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이때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이제는 쉬자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여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수면을 더욱 쉽게 불러옵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잠들기 전 단 몇 분의 투자만으로 뒤척이는 시간을 줄이고 편안한 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이어가면 잠들기 힘든 밤은 점점 줄어들고 기다려지는 밤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해시태그 숙면을 돕는 생활 습관 4가지. 좋은 잠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꽃이 제철을 기다리듯 우리의 몸도 편안한 밤을 위해 낮 동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 4가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은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빛과 어둠을 활용하기입니다. 우리 몸은 햇빛을 쬐며 깨어있고 어두워지면 잠을 준비하는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볕을 쐬어보세요.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 주기가 리셋되면서 밤에 잠들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조명을 최대한 은은하게 줄이고 스마트폰 불빛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화면 속 빛이 뇌를 자극하면 몸은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녁 식습관을 가볍게 하기입니다. 늦은 밤의 과식은 위장을 쉬지 못하게 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 심지어 초콜릿도 저녁에는 멀리하시길 권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 보리차 같은 음료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벼운 움직임으로 몸 풀기입니다. 낮 동안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굳이 힘든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한 바퀴 산책,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단, 잠들기 직전에 격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켜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째,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기입니다. 잠자리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종종 생각입니다. 하루 동안의 근심과 내일의 계획이 머릿속을 떠다니며 눈을 붙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짧게라도 호흡 명상이나 감사 일기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해냈다라는 작은 기록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4가지 습관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점점 안정되고 결국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의 고리를 끊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만 선택해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평온한 밤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불면을 넘어 삶을 회복하기. 숙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깊은 잠은 우리의 뇌와 몸,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불면의 고통 속에 있던 분들이 숙면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삶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는 고백입니다. 사례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65세 김 선생님은 10년 넘게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며 하루하루 버텼지만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잠들기 전 발 마사지와 향기 요법을 습관화했습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달이 지나자 이제는 약 없이도 서서히 잠이 온다는 희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상쾌함이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숙면은 단순히 밤을 편히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낮 동안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대화 속에서 웃음이 늘고 잃어버렸던 여유를 되찾게 합니다. 손주와 놀아주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친구와의 만남이 다시 기다려지며 혼자 있는 시간조차 평온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잠을 못 잔다고 해서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일상의 여유를 잃어버리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작은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꾸준히 이어가면 어느 순간 잠 못 이루던 긴 밤이 점점 짧아지고 평온한 새벽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불면을 극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숙면을 얻는 것을 넘어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잠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잠은 당신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본인만의 숙면 비법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평온한 호흡과 함께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자신을 만나시길 바랍니다.